그러니까 놀러가서 어떤 방을 렌트를 했는데 보니까 어질러져 있고 청소가 안 돼 있네?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도 돼요. 요 똑같은 공간을 빌렸는데 이전과 다르게 깔끔하게 제로로 정리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장용화입니다. 자, 오늘은 해킹대회 단골 소재 유즈 애프터 프리 취약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취약점이 적용이 된 실제 사례는 취미로 해킹 5편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취약점과 무관한 코드들이 또 워낙 많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은 다 걷어내고 필요한 부분만 딱 뽑아와서 이게 이런 거더라 직접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취약점은 이름 그대로입니다. 프리를 한 이후에 사용한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프리는 여기에 이 프리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보다 정확하게는 이 함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이 함수의 기능을 의미하는 거죠. 위쪽에 보시면 이제 emalloc 함수가 있거든요. emalloc 함수. 요게 메모리 영역 중에 힙 영역에서 요청한 크기만큼, 여긴 100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렇게 받아온 크기를 다시 시스템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기능이 있는 함수입니다. 돌려보내서 사용할 수 없을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재사용할 수 있더라. 그런 내용인데 핵심 부분만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살펴보면서 한번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코드가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보세요. 일단은 이제 1이라고 하는 변수, 여기에 이제 100바이트 크기만큼의, 실제로 100은 아니에요. 100보다 더 커요. 이게 32비트냐 64비트냐에 따라서 여튼 계략적으로 100보다 약간 더 큰 그 정도의 사이즈를 받아옵니다. 그리고 이 영역에다가 254라는 숫자를 저장을 해요. 그 다음에 얘가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인지 그 주소를 한번 출력을 해보고 그 주소에 담겨 있는 값이 무엇인지 출력을 합니다. 근데 254를 저희가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당연히 254라는 값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잘 사용했던 원 변수를 시스템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 100바이트만큼의 공간을 사용하겠다 라고 이렇게 예약을 해놨는데 우리 이제 이거 다 썼어요 라고 하면서 반납을 하는 거죠. 반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to라는 변수에다가 이전에 요청했던 만큼의 크기만큼을 다시 할당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과 다른 부분은 이 to 변수에는 값을 저장하지가 않아요. 저장하지를 않고 바로 한번 출력을 해봅니다. 이 to가 어디에 있는 앤지, 그리고 이 to에 담겨있는 값이 무엇인지, 그랬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시스템이 이렇게 두 개거든요. 얘하고 얘하고. 얘는 과거 옛날 버전입니다. 옛날 버전. 그리고 오른쪽은 최신 보안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리눅스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보안 업데이트와 관련이 있는 소프트웨어는 glibc입니다. glibc. 요 버전이 낮은 시스템, 요 버전이 이제 높은 시스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보안 업데이트를 하면은 이러한 취약점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보안 업데이트 하면 어차피 안 통하는데 이거를 알 필요가 있느냐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이제 가장 기초적인 개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이 glibc와 관련된 이 환경에서 보여드릴 뿐이지, 이 glibc가 아니라 다른 환경, 웹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을 때가 해당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혹은 취약한 소프트웨어 등등 이제 환경이 바뀌면은 또한 이 UAF 버그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튼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은 코드를 만들어 볼게요. a.c라고 해서 그대로 붙여넣기 하고 저장하고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코드하고 비교를 해서 보자면, 자, 이 1하고 2하고 같은 공간을 대여를 받은 거예요. 9008 같죠? 이 같은 공간에다가 이제 1이 254라는 값을 저장을 했잖아요. 근데 2가 그 똑같은 공간을 대여해서 보니까 254라는 값이 들어있더라. 정리가 안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놀러가서 어떤 방을 렌트를 했는데 보니까 어질러져 있고 청소가 안 돼 있네?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왜냐면은 지금은 단순히 의미 없는 254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 이제 254가 아니라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정보를 깔끔하게 뒷정리를 안 하고 이후에 어떤 작업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연히 같은 공간이 대여가 됐고, 그때 그 내용을 열람을 하게 된다면 개인정보 유출 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 라는 점이죠. 뭐 예시를 개인정보라고 해서 그렇지, 뭐 서버 비밀번호가 될 수도 있고 뭐 사내 기밀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커니즘이 이제 use after free 라는 버그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요거 코드를 마찬가지로 굳이 한번 다 보완이 된 시스템에서도 한번 구동을 해 보겠습니다. 구동해서 실행하면 이렇게 되죠. 지금 F2A1 요 똑같은 공간을 빌렸는데 이전과 다르게 깔끔하게 제로로 정리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왜 같은 공간을 빌리게 되느냐? 그거는 요 크기에 있어요. 요거는 시스템의 특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같은 영역의 크기를 빌린다 라고 하면은 이 공간을 빌리기 위한 오버헤드가 있습니다. 준비를 해야 될 그러한 소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효율을 높이고자 같은 공간을 다시 대여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과거에 한번 빌려줬었던 공간을 그대로 다시 대여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처 신경 쓰지 못하고 정리를 못할 경우 이러한 취약점이 발견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코드를 조금 더 심화시킨 내용을 또한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시면은 조금 더 복잡한데 내용은 똑같아요. 아까는 한 개였잖아요. 한 개인데 이번에는 6개를 준비를 합니다. 200바이트 2개, 300바이트 2개, 400바이트 2개 이렇게 준비를 하고 1번에다가는 자 A부터 Z까지 알파벳을 입력을 해 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3, 5, 6, 300바이트 하나, 400바이트 2개, 그리고 200바이트 하나 이렇게에다가 지금 데이터를 하나씩 입력을 한 거죠. 그리고 각각의 위치를 한번 출력을 해 본 다음에 저희가 이 데이터를 넣었잖아요. 이 넣은 데이터를 출력을 해 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대여해서 그 내부에서 어떠한 작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선 한번 딱 그은 다음에 데이터를 넣었던 요 4개의 변수를 이제 다시 그 공간을 반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반납했던 공간을 그대로 다시 한번 빌려오는 겁니다. 자, 200, 300, 400 2개 이렇게 해서 7890 변수에다가 대여를 한 다음에 그 위치가 어딘지 한번 출력을 해보고, 그리고 그 위치에 저장된 데이터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는 내용인데, 이 반복문은 문자열을 출력할 때랑 숫자를 출력할 때랑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결과를 보시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실행을 하면 이런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코드하고 같이 대조를 해서 보자면 여기까지가 이제 그거예요. 여기 요 6개의 위치를 표현을 한 거고, 1356의 데이터는 요 밑에 출력이 된 겁니다. 1번에는 문자열을 저장을 했었고 356에는 각각 숫자를 저장을 했었죠. 그 다음에 반납을 하고 재할당을 받아서 출력을 해보니 그 위치가 먼저 이렇습니다. 위치 저희가 반납했던 게 1356이잖아요 1, 3, 5, 6 근데 그대로 있습니다. 자, 여기 08이죠 08 다시 빌리고, 그 다음 A8 그대로 빌리고, 그 다음에 08A0 이렇게가 08A0 그대로 다시 할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보니 이전하고 좀 다르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특징이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뭐냐면은, 첫 번째는 마지막으로 해제된 요 메모리에 해당하는 그 정보는 그대로 나온다는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 나머지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그대로 할당이 될 때 상황에 따라서 일부 데이터가 변동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덮어 써지다 보니 그러다 보니 다른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대로면은 이제 33335555가 그대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요 정보는 2바이트만 있어도 이제 기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소실이 되는 거고, 이제 ABCD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한 문자가 1바이트이기 때문에 총 26바이트가 저장이 되는데, 그 중에서 앞쪽은 잘리고 다른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IJK 여기서부터는 기존에 존재하던 데이터들이 그대로 위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이 크기 있잖아요. 요 크기가 너무 작으면 안 돼요. 너무 작으면은 그 경계까지는 제가 직접 확인 안 해봤는데, 계략적으로 이제 100바이트 미만의 어느 구간부터는 그 이하부터는 데이터가 소실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특징 기억을 하시면서 UAF 버그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라고 개략적으로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